최고 속도 39. 39.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피싱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해 제덕만에 있는 어느 한 계류장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먼 곳까지, 정말 먼 곳이거든요.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카타보트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FRP 카타보트가 아닌 대한민국 아마 최초가 되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알루미늄 카타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두 대의 보트가 바로 그 보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보트죠. 바로 이프마린, 부산에 있는 이프마린에서 이번에 알루미늄 카타보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 먼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카타보트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무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카탑이라는 명칭답게 보트를 차 위에다가 올리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 본연의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현재 60kg입니다. 3m급의 동일한 사이즈의 카타보트를 떠올려 보자면 지니보트가 있죠. 지니보트 같은 경우에는 FRP 보트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약 한 50kg 초반대의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개근대에다가 무게를 측정해 본 결과 60kg이라는 무게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알루미늄 카타보트 대한민국 최초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 시도를 해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도를 했다가 무게 때문에 번번이 다시 포기를 하고 트레일링 보트로 아마 전환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트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인데요. 무게를 제가 실제 한번 이렇게 도착을 해서 무게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진짜 60kg이라는 무게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보트의 정확한 재원을 제가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자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3m4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체 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외폭이죠. 자, 외폭을 측정을 해본 결과 1260이 나옵니다. 3m급의 보트 중에 굉장히 좀 넓은 어떤 그런 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내폭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바닥폭이죠. 내폭은 1m가 나오네요. 1m. 정확하게 1m가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보트 기장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명 내지 3명 정도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내부 공간만 본다면 사실은 3명까지 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트가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도 와서 보고서 조금은 놀랐어요. 이런 공간이 있구나 라고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내부 구성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런 보트들이 좀 비슷한 보트들을 제가 보자면 뭐 3m급의 카타보트 형태 또는 3m급의 보트들을 보자면 이렇게 평탄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보트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보트는 부력의 공간을, 부력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이 보트가 보조 튜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튜브 자체가 아예 붙어 있질 않은데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보트는 숨은 부력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공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이 조금은 뭐 지니보트하고 약간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3m급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비슷하다고 봐요. 가운데 어창이 있고 그 다음에 지니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앞쪽에 사물함이 있죠. 자,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 부분에도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막아가지고 사물함으로 사용을 할 만도 한데요. 이 보트는 아주 넓게, 굉장히 넓게,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휑해 보일 정도로 안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공간을 한번 가늠해 보세요. 1명, 2명, 3명 정도는 뭐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까지 운영하기에는 잔잔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쭈꾸미 낚시, 문어 낚시 이런 거는 괜찮은데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는. 지금 지니보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등록증상 정원이 3인이 나오거든요. 자, 이 보트 같은 경우에 정원은 3인입니다. 등록은 3인이니까 맥시멈 3인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보관할 수 있는 어창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탐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서 어창 문을 만들어 놨고요. 자, 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원형, 소형 원형 해치가 이렇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고. 자, 이렇게 이제 어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홀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4군데, 앞에 2군데,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에 2군데가 달려 있고요. 뭐 기본적인 사실 사물함 공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렇게 이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 사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물함으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그런 보트입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 보트의 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갑판으로 들어오는 물들은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체크 밸브를 통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트의 숨은 공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이 회색 보트를 제가 이제 뒤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요. 바로 숨은 공간이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 선체는 이렇게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밑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력통이거든요. 120kg의 부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긴 게 이렇게 이제 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직진성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보트 리뷰를 이렇게 하러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형태의 부력통 또는 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 형태는 사실 이프마린만의 고유의 어떤 형태라고 봐도 뭐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흔하게 제가 볼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추세죠. 부력통이라던가 또는 고무 튜브라던가 이런 어떤 그 안전과 관련된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추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프마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력통을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보트의 엔진은 4.9마력부터 장착이 가능하고요. 4.9마력으로 속도가 27km 정도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마력을 9.8마력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8마력으로 35km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속도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배를 한번 띄워서 과연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던지다시피 일단은 내려놨습니다. 여기는 제덕만에 있는 이제 계류장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자, 엔진은 도하츠 엔진 9.8마력 엔진을 일단은 장착을 했고요. 일단 혼자 먼저 타서 제가 속도라던가 그 다음에 롤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틸러식 또 오랜만이네요. 정말 타이니스러운 보트죠. 3m 40.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오, 자, 이제 런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꼭 트레일링 런칭 하듯이 후진으로 내려갑니다. 자, 롤링은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냥 자, 이 보트는 서서 운영하는 보트가 아닙니다. 앉아서 운영하는 보트죠. 그래서 섰을 때는 당연히 롤링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는 뭐 적당합니다. 적당한데 약간의 롤링은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자, 한번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날씨가 사실은 바람이 제가 볼 때는 동풍이 조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수면은 굉장히 잔잔한 상태인 거를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보트의 부력통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느낌은 가운데 축을, 보트의 가운데 축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의 좌우 로링은 느껴지지만 가운데 축을 굉장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달리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이죠. 좌우 로링이 굉장히 없는 경우, 좌우 로링이 없는 경우에는 또 달리기에 약간은 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런 레저보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트는 가운데 축을 굉장히 튼튼하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제가 달리기를 해볼 건데요. 30km 이상의 속도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달려볼게요. 바람이 굉장히 세요, 지금. 자, 부상할주가 바로 이루어졌죠. 부상할주가. 자, 현재 속도 22km.
30km가 금방 나갑니다. 일단은 제가 35km까지는 찍거든요. 35km까지 주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네요. 제가 일단 최고 속도 찍은 거는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속도 39. 자, 최고 속도가 39km까지 나왔습니다. 앞바람이었고요. 아마 바다의 컨디션이 괜찮고 이러면은 맞바람이 아닌 경우, 뒷바람이나 뭐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40km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트림을 살짝 들고 앞에 한 분을 제가 태워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속도가 혼자 탔을 때는 뭐 38, 39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풀악셀이 쭉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탔을 때는 아마 좀 선수가 더 무게가 가중이 되니까 선수가 더 꽂히겠죠. 그래서 트림을 살짝, 사장님 트림 살짝 들어주지 않아도 될까요? 자, 이제 두 명이 타고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곳 진해에 연예인 닮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서 모시고 한번 나갈 건데, 이게 아마 물사다구를 오지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이 진해의 유승범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미남 안녕하십니까. 선주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갈 거고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자, 앞에 타시죠. 네.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둘이 탔는데 낚시하기에 괜찮아 보이시나요? 공간은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태클박스 하나 놓고 이렇게 둘이 앉았고요. 그 다음에 어창에 물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최고 속도까지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속도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게요. 안 불안하시죠, 사장님? 예, 괜찮습니다. 네. 뭐 둘이 타도 부상할주는 네, 큰 무리 없습니다. 자, 현재 속도 얼마나 되나요? 21km. 21km입니다. 현재 속도. 자,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27km 나갑니다. 현재. 오히려 두 명이 타니까 더 안정적이에요. 혼자 탔을 때보다. 오, 좋아. 30km 돌파. 오히려 둘이 탔을 때가 혼자 탔을 때보다 선수를 적당하게 눌러주니까 오히려 저는 더 안정적입니다. 자, 속도는 31km까지는 이제 측정을 했고요. 더 이상의 속도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맞바람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조금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 일단 입항을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마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보트의 가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보트의 가격은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보트 두 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타이니보트 피싱 구독자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릴 건데요. 이 보트 두 대는 테스트용이죠.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시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제 옆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보트 2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 우측에 보이는 이 보트는 2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배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배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몇 번 시도 끝에 만들어낸 그 시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구독자분들한테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0만 원, 250만 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트를 한 대씩만 이렇게 두 대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또 마찬가지로 타이니보트 피싱 구독자분들에게는 5대 한정으로 3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어떤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보트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아마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업체 정보를 메모를 해드릴 겁니다.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